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북한 권부 인사 조치들. 최근 북한의 당정군의 인사 조치는 양적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질적으로 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한번 짚어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한국의 대표적 두 탈북자의 그 방송 내용을 정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방송한 내용과 좀 중첩되는데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해 여기에 축약해 올립니다. 한 사람은 태용호 전 북한 주 영국 공사이고 다른 한 사람은 강명도 씨입니다. 이분 둘의 방송 내용 축약 중간중간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해설을 첨가했으니까 순수히 그 방송 내용 자체가 뭔지 보고 싶으신 분은 설명란 링크에 각 방송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용호 씨는 많은 분이 알다시피 북한 국제관계대학교를 졸업하고 영어에 능통한 전형적인 북한 엘리트 외무 관료였습니다. 강명도 씨는 김일성 외가 집안 출신입니다. 김일성 외조부인 강도욱의 육촌 동생인 강선욱의 손자이죠. 강선욱은 북한 국가부주석을 역임한 강양욱의 친형입니다. 북한에선 핵심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고 북에선 엘리트 외교관들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평양 외국어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은 외교관인 적은 없습니다. 태용호 씨 말에 따르면 리용호는 이제 그 아버지가 김정일의 충복이었고 외무성 내에서 근면함과 업적을 동시에 인정받아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김정일이 외교 부분에서 가장 총애하던 강석주가 외무성 관료들에게 외무성에 리용호 같은 사람 5명만 있어도 참 좋겠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참고로 강석주가 어느 정도인 사람이냐면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외교에 대해 판단이 잘 안 서면 무조건 강석주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강석주는 2016년에 식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리용호의 외무상 자리를 이어받은 걸로 알려진 리성권은 통일전선부 출신인데 외무성과 통일전선부는 대미 외교 노선에서 서로 대치되는 측면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노선 차이를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자면 통일전선부는 남한의 친북 분자들과 연대해서 미국을 움직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외무성은 남한 친북 분자들은 믿을 수 없고 북한 자체의 역량으로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최근에 담화에서 문재인을 심하게 조롱하고 깎아내린 것의 이유가 뭔지 이 설명을 듣고 난 이해가 되는군요. 이런 부서들은 서로 사이가 좋은 경우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북한 외무성 관료들은 자긍심이 대단히 높다는 게 주지의 사실입니다. 자, 이분 말이 맞다면 이번 리성권의 외무상 임명은 외무성 관료들의 반감을 현실적으로 최악으로 불러일으킬 인사일 수밖에 없어요. 태 씨는 김정일 집권기에 외교관 경력이 폴란드 주재 대사밖에 없던 백남순이 외무상이 된 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의 경력이라도 있었지 리성권은 외교관이나 외무 관료로서의 경력이 전무한 사람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게다가 아무런 업적도 없어요. 업적 측면에선 리용호와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백남순 외무상 재직 시 실제적 외무상 역할을 한 것은 강석주 제1부상이죠. 이건 이미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 그리고 강명도 씨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북한 외무 관료들이 이제 가장 많이 졸업한 학교를 꼽으라면 평양 외국어 대학교, 국제관계대학교 등이 있습니다. 강석주의 경우 두 학교를 다 졸업했죠. 평양 외국어 대학교를 졸업한 강명도 씨는 본인이 외무 관료였던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리성권의 임명에 대해 나라 망하게 만들 일,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심한 불쾌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인맥이라곤 김영철밖에 없는 자가 어떻게 파격적으로 그 자리에 오르느냐 하는 식의 말을 덧붙였죠. 이 정도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한 일입니다. 자, 이 두 분으로부터 나온 정보, 의견에 더해서 참고할 내용들이 있어요. 데일리 NK 보도 내용입니다. 현재 외무성이 실질적 총괄자인 최선희 제1부상은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면서 동시에 국무위원회 위원이어서 외무성에서 보직은 아래지만 정치적 입지는 리성권보다 높다. 리성권이 외무상으로서의 역할을 본격화하면 최선희와의 역할 분담에 있어서도 갈등이 예상된다. 북한의 외교에 영향을 크게 끼치는 직책인 노동당 국제 담당 부위원장직에 전 외무상인 리수용이 경질되고요.
김영준 전 주 러시아 대사가 임명됐습니다. 이 사람이 리수용이고 이 사람은 김형준입니다. 이 인사 조치는 충격은 좀 덜할 수 있어요. 일단 리수용은 만 79세의 고령이라 언제든지 은퇴할 수 있는 연령이고 후임자인 김영준은 외교관 출신이니 말이죠. 참고로 김영준은 만 70세입니다. 많이 어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 김영준은 외무성 내에서 주류에 속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대사직은 많이 역임했지만 출신 학교가 청진사범대학입니다. 이에 반해 이번에 물러난 리수용의 경우 김일성 종합대와 국제관계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죠. 당연히 외무성 내부의 평양외국어대학교와 국제관계대학 출신 관료들은 겉으로 내색은 않겠지만 속으로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리고 김정은 집권 후 수많은 수청의 주도자라 불리는 조현준 노동당 검열위원장이 이번에 물러났습니다. 태용호 씨가 북한의 3대 비선실세로 꼽은 인물이 조현준, 조용원, 박태성입니다. 조현준은 현재 만 82살이라서 역시 고령입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전체주의 시스템을 보면 웬만한 고령이라도 건강에 문제가 없으면 보직을 변경하면서까지라도 권부에서 뭔가 역할을 맡기는 경우가 흔하죠. 대표적인 예가 외교부장과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오랫동안 역임한 김영남이죠. 아직 현직이고 만 91세인데 곧 92세가 됩니다. 리수용이나 조현준, 특히 조현준의 경우 건강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한 가지 보태자면 북한의 비선실세는 이란 솔레이마니처럼 정권을 다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인사 검열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정일이 만든 시스템이죠. 이런 사람들은 보통 대외적으로 조용하게 드러나지 않는 행보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람들 처형시키고 정치범 수용소 보내고 그런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조현준은 그 부분에 있어 상당한 두각을 나타내던 사람인데 이번에 조용히 은퇴 처리가 된 것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일 중독자인 경우가 많아서 은퇴시키는 것이 본인에겐 대단한 충격으로 다가오죠. 이외에도 인민무력상, 즉 한국으로 말하자면 국방장관도 상황 자체가 예전의 리용호와 비슷합니다. 인민무력상으로서의 실권은 이미 다른 장군에게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데일리 NK 보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노광철이 다른 업무를 맡게 된다면 바로 중앙당으로 갈 것이라며 내부에서는 특별한 과오도 없고 충성심도 투철하고 아직 젊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마디로 인사 조치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노동당에서 뭔가 직책을 맡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면서 자리에서 슬슬 밀어내는 형국입니다. 자, 이 사람이 노광철입니다. 이 사람이 뭔데 하여튼 이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실제로 인민무력상 역할을 이 사람이 하고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노광철이 인민무력상인데 지금 이 사람이 실질적인 인민무력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상황을 보면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 문제가 있어서 인민무력상을 교체할 시기가 전혀 아니고 교체 사유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교체도 아니고 유임이라 할 수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의아한 일입니다. 자, 데일리 NK 보도 내용의 일부입니다. 김숙일 총정치국장이 지난해 4월 최고인민회의에 이어 이번 당 전원회의에서도 정치국 상무위원 진입에 실패하면서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지속된 군부 힘빼기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자, 리성권이 외무상이 되어서 군부 힘이 강화된 것 아니냐는 말인데 이건 오히려 역으로 가고 있죠. 참고로 총정치국장은 국내 정치 장교들의 총사령관입니다. 총정치국은 한국으로 치면 기무사인데 공산국가에서는 군 지휘관들의 정치적 성향 파악 부분에서 더 많은 중점을 두다 보니까 한국 기무사보다 국내에서의 권력이 훨씬 막강합니다. 총정치국장이면 국내 권력이 참모장을 능가한다고 볼 수 있죠. 한국으로 치자면 합참의장보다 기무사령관의 권력이 더 막강한 상황, 이거 같은 거예요. 지금 북한의 상황은 인사,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예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뭔가 강하게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죠. 이 결과가 어떻게 발현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